동구하면 방어진을 떠올리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동구의 중심이자 뿌리는 남목이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관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일지 궁금하시죠? 오늘 우리가 남목에 왔거든요. 남목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남목은 울산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배가 딱 떠오르죠. 자동차 조선 다음 이동 수단인데 옛날에 뭘 타고 다녔을까? 말을 타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말을 타고 다녔다. 평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을 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혼났을 것 같은데 처벌을 받았나요? 그냥 혼난 정도가 아니고 네. 바로 끌려 내려와가지고 말은 압수당하고 관아로 끌려가서 곤장 80대를 맞았다. 그 정도로 엄격했고 그런 것 귀하게 여겼던 게 말이라는 거죠. 성을 쌓아가지고 말을 못 나가게 확 하고 이런 철저하게 관리했던 구경 농장이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남목이거든요. 그곳을 한번 우리 가봅시다. 네, 함께 가볼까요? 네, 그럽시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산행하기 좋은 마골산인데요. 이곳에서 물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자연이 주는 행복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깨끗한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지금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가 마골산 옥류천이거든요. 옥구슬처럼 흘러가는 계곡이라서 옥류천인데 네. 여기가 또 울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찰, 동축사라는 절을 품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곳의 본래 이름은 남옥, 남쪽 남자하고 옥류천의 옥자를 섞어서 남옥이라 불렀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남목관이 설치됐거든. 말을 관리하는 목장을 관리하는 목관이 설치되면서 여기가 남목이 된 것이죠. 목장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제 조선시대에 구목장, 신목장 해가지고 남목에 이 방어진 쪽에 이제 큰 목장들이 있었어요. 기록에 보면 이게 한 5km 정도의 성을 쌓아가지고 목장을 만들었는데 여기를 일괄 전부 다 방어진 목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남목이 있으면 북목이나 서목이나 동목도 있을 것 같잖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잖아. 동서남북이니까. 네. 서목이나 동목은 없었지만 북목, 저 포항 장기 쪽에 돌배곳이라는 곳에 또 큰 북목 목장이 있었어요. 그 목장까지를 울산 남목에서 관할을 했거든. 나라에서 관리를 직접 파견해가지고 지금 남목초등학교 자리에 관할하고 다 있었어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관리했고 그 장기에 있는 북목까지 구경 목장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남목입니다. 마골산에는 오래된 성의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 성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뒤에 보니까 돌이 막 쌓여져 있는데 여기가 남목 마성 옛터였나 봐요. 그렇죠. 여기가 마성입니다. 마성은 구마성, 신마성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세월을 오랫동안 거치면서 여러 번 이제 축조를 했고 기록에 보면 칠읍갱축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마성의 길이가 한 5km 되기 때문에 그 심리가 넘거든. 성을 쌓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겠죠. 울산의 장정들의 숫자는 한정돼 있으니까 인근에 7개 읍, 실읍의 사람들을 동원한 거죠. 뭐 경주, 저 흥해, 뭐 밀양, 청도, 언양 이런 쪽에 장정들을 모두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성을 막 쌓았어요. 이 성처럼 보인다고 해서 남목 마성인가요, 이름이? 그렇죠. 마성은 말을 관리하는 성이거든. 사람을 위한 성이 아니고 말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성. 말이 1m 정도 되는 높이는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1m 조금 넘게 쌓아놓으면 말이 잘 안 넘어가거든. 하필이면 이곳에 마성을 지은 이유가 있나요? 마성은 이제 남목 일원에 방어진부터 쭉 고수로 바다 쪽으로 나간 데서 안쪽으로 육지로 한참 들어와 가지고 쭉 쌓았거든요. 어느 정도 부분에 쌓아놔야지 말이 도망을 못 가거든. 그래서 쌓은 것인데 왜 여기냐 하면 위치로 볼 때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딱 좋은 거죠. 울산의 대표적인 중구의 줄다리기 축제,
마두이도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마두이는 이 지역의 모양이 말처럼 생겼거든. 말이 바다 쪽으로 막 뻗어나가는 것처럼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붙잡아 매기 위해서 줄을 당겼다 해서 마두이. 그리고 남목 마성,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수초가 풍부하고 천혜의 입지를 갖춘 덕분에 말을 기르기 좋았는데요. 제주뿐만 아니라 울산에도 마성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목장이 있었던 국영목장이거든. 나라에서 관리하는 목장. 이 말목장 사실은 신라시대부터 쭉 있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고려가 몽고 시절에 몽골이 고려와 함께 일본을 외를 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부산 전령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말을 엄청나게 키웠거든. 물론 제주도에서 키웠죠. 탐라에도 키웠고. 여기에 말을 키우면서 여기에 본격적으로 목장이 활성화됐던 겁니다. 일본을 치기 위해서는 여기 말을 키워가지고 말을 배에 싣고 가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 전진기지로 여기에 이제 말을 목장을 만들었던 거죠. 남목 일대는 한마디로 말해 국영 목장을 위한 곳이었다. 그래서 감목관이라 해가지고 관리도 파견하고 또 목자라 해가지고 말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뭐 기르고 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숫자가 한 300~400명 됐고요. 그리고 이 남목 일대에는 또 말이 사료도 필요하지만은 뭐가 필요하면 물이 필요하거든. 이 옥류천도 있지만은 곳곳에다가 우물을 파고 샘을 팠어요. 그게 한 30군데를 파가지고 그걸 관리를 했고 말이 도망치지 못하게 막는 성도 관리하고 이거 계속 무너지거든.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조선 후기까지 남목 일대는 전국에 있는 국영목장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어요.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은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국방 전력의 핵심이었는데요. 그만큼 중요했기에 나라 곳곳에 국영목장을 설치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일반 사람들은 말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많은 말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했어요? 조선시대에는 하마정이라는 게 곳곳에 있어요. 하마비도 많고 말이 지나다니는 길에는 사람들이 참 함부로 다니기도 힘들 정도고 항상 높이 봐야 되거든. 그 정도로 말은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아무나 타지도 못했고. 근데 그 많은 말을 국영 목장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왜 그렇게 키웠느냐 의문이 들 수도 있거든. 당연히 국방을 위해서 관리를 했죠. 국방에서 이 말은 뭐냐면 전차, 탱크 이와 똑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거든. 기마병이 어떻게 많으냐 많지 않느냐에 따라서 국방이 좌우되기 때문에 말을 기르는 것, 관리하는 것은 나라의 국방에서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타고 다니면 곤장을 때린 거죠. 그 정도로 말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또 다른 기능은 뭐냐면 교통수단이거든요. 조선시대에는 역참이라 해가지고 마패를 보여주면 말을 내줬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자동차지. 역참은 뭐냐면 렌트카 하는 데고 내주면은 차를 내주는 거 똑같은 기능. 그래가지고 궁중에는 사복시라는 전문적인 어떤 관리가 있어요. 말을 관리하는. 전국의 말을 다 관리하지. 이 사복시는 권한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복시가 한테 잘못 베이면은 그냥 말 좋은 말 얻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사복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알짜배기 보직이었다 할 정도였거든. 그런 정도로 말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이 남목 일대는 어떻게 했어요? 엄청 부자 동네였어요. 그렇죠.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고 부자 마을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감목관이 거처하는 곳도 있고 객사, 임금님의 위패를 모셔놓은 객사도 있었어요. 사람보다 말이 귀한 대접을 받던 시절 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요. 바로 호랑이 때문이었습니다. 규모도 엄청 크고 말도 많아서 관리하기가 엄청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울산 전체 사람 해봐야 울산에 살던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 됐을까? 근데 말이 한 1,500필 됐거든요. 사람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제 특히 남목 이쪽에는 사람은 그래 많이 안 살았거든. 네. 사람이 많이 살아도 한 1,000명 안팎 이래 살았는데 그러니까 보통 관리가 하기도 힘들었고 특히 뭐냐면 여기는 호한, 호랑이의 습격이 굉장히 많았어요.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온 호랑이 표범들이
이 남목에 있는 말들을 하룻밤에 7마리씩 잡아먹고 했어요. 알다시피 말은 국가의 큰 재산이잖아. 이거 한 마리를 만약에 호랑이한테 물려갔다. 그럼 문책을 엄청 당하잖아. 당하겠죠. 완전 네. 당하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켜야 되거든. 그래서 이것을 호랑이로부터 말을 지키는 전문 사냥꾼들이 있어요. 척홉이라고 해가지고 호랑이를 때려잡은 그런 것을 기리는 비석도 세워둘 정도였고, 전후장이라는 유명한 호랑이 사냥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주먹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았다는 기록도 있고 5마리 넘게 호랑이를 때려잡아가지고 조정해서 상을 크게 내리고 벼슬까지 줬어요. 조선시대 때 기록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울산 학성지라든지 이런 기록들을 보면 호랑이에 의해서 사람이 잡혀가거나 말이 잡혀가는 거는 이게 아주 많았어요. 그 흔적들이 호랑이 사냥꾼, 호랑이와 관련된 비석, 벼슬 이런 걸로 잘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이만 한 해 140여 명에 달했는데요. 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호랑이가 얼마나 자주 나타났는지 그림으로도 남아있는데요. 호랑이와 관련된 그런 일화도 있겠어요. 또 있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는 잘 안 알려진 이야기인데, 단원 김홍도 하면 우리 조선시대 풍속화가 김홍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너무 유명하죠. 유명하시죠. 그분이 울산에 있었어요. 울산에 오셨다고요? 울산에서 남목에서 감목관 생활을 하셨어요. 정조가 임금으로 딱 이제 즉위했던 그 무렵, 그때 울산 감목관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목자들의 생활상을 낱낱이 알게 되고 그 애환을 제대로 같이 몸으로 겪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남목 일대에서 호랑이를 참 많이 봤어요, 본인이. 그래서 다른 그 김홍도의 호랑이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 송화맹호도라고, 그 그림이 바로 남목에서 호랑이를 잘 관찰했기 때문에 그릴 수 있었던 그림. 그리고 풍속도도 네. 남목에서 사람들, 평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뭐 씨름도 하고 뭐 옥류천에서 몇 감고 이런 것들이 다른 김원도의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풍속화로 그려졌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고, 울산의 감목관 시절의 어떤 그런 체험이 김홍도의 풍속도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목장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감목관이라고 했는데요. 200여 곳의 조선시대 목장 중에서 9곳에만 감목관을 파견했는데 그중 하나가 남목 마성이었습니다. 감목관으로 부임하신 김홍도 선생님 말고도 여기가 더 유명하신 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다른 김홍도가 여기에 이제 감목관으로 있었던 시기는 굉장히 짧아요. 보통 감목관으로 부임한 사람들이 30개월 정도 그 임기를 채우고 갔거든요. 평균적으로는 한 20개월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고종 때까지 이 감목관들을 계속 파견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정확하게 99명 정도일 겁니다. 울산 방어진 목장 감목관비라고 해놨죠. 네. 이것을 만들어갖고 뒤쪽에 보면 이 감목관으로 부임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습니다. 감목관으로 왔던 분 중에 울산에는 홍세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과 또 그 뒤에 울산 부사로 와 계셨던 권상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홍세태와 권상일이라는 이 두 분이 이 남목 일대의 풍광, 경치 이런 것들을 한양에 있는 선비들에게 알리는데 1등 공신이었고, 이곳의 경치나 이런 게 너무 아름답고 이러니까 찬양을 해가지고 시로 많이 남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시문도 만들고 선비들과 교류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록들이 지금까지 전해지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마성의 흔적이라든지 감목관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살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록물이 되는 것입니다. 조선 말 목장 제도가 폐지되면서 마상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마성의 역사를 발판 삼아 자동차 산업도시로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울산실록의 남목 마석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조선시대 때 전국적으로 국영 말목장이 한 200여 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조정 기록에 보면은, 성정원 일기나 이런 기록에 보면은 울산의 말목장의 말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울산의 말목장이 전국적으로 유명했어요. 그건 뭐냐면 울산은 예로부터 관방의 도시, 국방의 도시거든. 그러니까 말이 관리되고 말이 길러지고 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고 또 그것이 쭉 내려와 가지고 오늘날 산업도시의 근간이 됐고 자동차 산업의 뿌리가 됐다는 거. 그런 것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남목마성 이곳을 반드시 울산시록에 제대로 기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옛말이 있는데요. 이제는 말도 사람도 모두 울산으로입니다.